아니었습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김정민의 국제관계 오늘이 지금 세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1시간 20분짜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포도당 주사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포도주스 마시겠습니다. 지금. 예, 마시고 네. 있습니다. 자, 김정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야, 그래도 우리 뭐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럼요. 그 앞전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지를 저희가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뭐 속된 말로 우리 입만 막아버리면은 이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암살팀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해코지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한테 중간에 뭐 감시팀이 붙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 핸드폰에서 메아리가 잘 들릴 때가 많은데 저는 국정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내 파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공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이제 화웨이 이런 얘기도 했듯이 뭐 우리나라 통신사가 다 이제 중국 건데 중국 공안이 그 국제전화선을 이용해갖고 도청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그냥. 그럼 저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뭐 이런 강의를 이런 걸 하시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다 도청이 돼가지고 뭐 나올지 뻔히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자 톡하는 것도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제 문자는 왜 또 문제가 생기는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그렇죠. 이제 이 말씀하시- 군함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이 알면 알수록 지금 처절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군함도 하기 전에요. 저 뉴스타운 보시는 분들 애청자 여러분 저 홍보 저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PPL 광고도 좋고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하나 하려면은 우리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저 배너가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후원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예. 네, 그럴까요? 뭐 이제 군함도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첫날만 97만 명 왔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보면 뒤에 뭐 스크린 독점 논란도라는 말로 이렇게 땡땡땡 해서 났는데 보면요 이게 그 2027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1174회를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크린의 그 횟수는 개수는요.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했던 그 대형급 블록버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잠깐 나오지만은 민병훈 감독은 전날 SNS에서 군함도의 스크린 수를 언급하며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제가 이제 그 민병훈 감독 그 페이스북에 직접 들어가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여기 뭐 제대로 미쳤다. 뭐 2168 독과점을 넘어 이건 광기다. 뭐 상생은 기대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영화관 스크린 수가 2,500개였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2,168개를 군함도가 장악한 거예요. 야, 이렇게 독점한 상태에서 98만 명이 안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니까 여기 역대 스크린 수 나왔는데 이거를 다 넘은 거예요. 다 압도적으로. 명량 인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1,000만 넘었죠. 예. 그거보다도 스크린 수가 무려 1,000개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극장을 가면은 영화 볼 게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걸 다 도배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 댓글들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너무 심하다. 뭐 독과점의 본색이다.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여기 공정위는 각성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우파들이 공작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불만이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수상한 평점 테러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평점은 1점만 줘서 굉장히 나쁜 영화라고 평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촛불 장면 등의 정말 실망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당 평점을 남긴 네티즌들이 군함도를 정말 관람했을 확률은 낮다고 본다. 뭐 군함도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평도 받고 조조 상영 전에 이 같은 평점이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도 뭐 뜻있는 인사들이 홍길동들이 나타나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만 있었냐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다양한 거니까요. 그죠, 예. 근데 보면은요, 영화 군함도 요거는 그 언제 거냐? 이게 시빅 뉴스라고 해서 영화 전문 채널 뉴스인데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나쁘게 보여. 이래서 기분 나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영화사 기록을 갱신하며 극장가를 싹쓸이하고 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직장인 누구누구는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영화라며 아픈 역사를 갖고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저희를 이해할 수 없다. 거의 혐한 영화 수준이라고 혹평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화 본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젊은 사람들도 영화를 혹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쪽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 우파 단체에서 뭐 악플을 달았다. 그래서 평가가 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좌파 쪽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영화가. 좌우 합작 싫어하는 영화가 돼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뭐 10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을 보는 거는 참 희한한 결과죠. 아니 진짜. 그 어느 사이트 보니까 이 무슨 뭐 단체에서 뭐 네. 공무원 단체인데 거기서 뭐 한 장에 1,000원씩 해가지고 이걸 막 표를 네. 거의 뭐 공중에 뿌리듯이 살포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2,500개의 극장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100만인을 돌파한들 이게 수지 타산이 맞을까요, 그러면? 안 맞겠죠. 근데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극장들도 돈 벌자고 하는 사봐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왕창 스크린을 확보한 거고, 뭐 예를 들어 명랑해전 이런 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1,000원에 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팔아봐야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럼 왜 손해보는 장사를 굳이 스크린을 왕창 확보해가면서까지 할까요? 글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주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이 이미지란 건 뭐냐?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나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다시피 뭐라고 나오느냐? 일본 정부 대신 조선인 친일파들이 등장한다. 조선 노동자들을 속이고 월급을 착취하는 친일파 관리, 마을 여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친일파 포주 등이다. 관객들이 군함도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잔혹함을 피상적으로 그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 소재가 소재인 만큼 역사 고증에 철저한 신경을 써서 했다는 주장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위안부를 그 어떤 브로커 같은 사람들, 친일파들이 그 위안부를 데려가다가 군함도 같은 데 팔아먹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역사에 대한 고증이 철저히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해요. 일본 정부가 데려갔다. 일본이 이게 해야 되는데 납치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일파가 있다 이거죠. 친일파 한국인들이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본인한테 팔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좌파 사람들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언제부터 친일파를 챙겼는지. 친일파는 한국인이라고 또 감싸주네요. 야, 역시 8월 안으로 군나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왜 제가 문제가 되냐면요. 혹시 여러분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보셨습니까? 이 책? 엄청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좀 높이 될까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엄청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안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책을 안 읽고 그냥 뉴스 나온 내용 갖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 누가 발표한 겁니까? 일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요. 나 위안부로 끌려왔다는 거 어떻게 쪽팔려서 얘기합니까? 예. 시집 못 가죠. 집안 가문 망신이라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있어도 다 숨겼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게 우리 한국 쪽까지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여자분이 이제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 우리나라 정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뭐냐? 김재곤 월첨의 연정리 최재현과 그의 처 이상년은 수일 전 서로 공모하여 동면 동리에 있는 김인섭의 둘째 딸 양근을 유인해다가 군산부 개복정 이정목 진아 요리업자 장우경에게 몸값 50원을 받고 작부로 팔고자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엄중한 치조를 받고 있다 한다. 어머나. 일본 경찰이 구해줬네. 일본 경찰이 구해줬어. 근데 이거 진상규명위원회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위안부는 무조건 일본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잡아갔다. 네.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는데 이거 진상규명에 보고 내용이면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가 그쵸? 친일파죠. 납치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를 팔아먹으려는 순간 일본 순사가 구해줬네. 나쁜 순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나타나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체가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입니다. 그 일제 시대 때 보면 뭐 이제 머리 기사 제목인데 불과 12살짜리 소녀를 유인해 중국인에게 잡부로 팔아넘기려 한 것 같은 동네 사람이다. 왜 이렇게 중국을 좋아할까요? 여기서도 이상하게 중국을 좋아하네. 군산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당시의 신문에 간간히 등장한다. 수양딸로 유괴하여 매춘 강요의 악당, 시골 처녀 팔아먹은 것 탈로, 동문서 검거 치조. 이것도 일본 경찰이 구해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또 농촌 처녀 유인마 4명을 일망타진, 수원서 치조 중, 오 가여운 소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많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교수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2판인데 34권 삭제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그 인권단체랑 네. 이거 심하다 이거 삭제하자 하고 이렇게 걸르고 해서 나온 건데 그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조선인 여성들의 증언과 그 배후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녀들 중에 일자리를 주선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다. 예쁜 옷을 입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속아서 끌려가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녀들은 유교적 가족의 보호와 속박의 틀 안에 있지 못했던 가난한 소녀들이거나 혹은 가난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으로부터 도망친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가출한 사람들이 범죄자 조직에 타겟이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일이 10대 그 뭐 여중생 여고생들 가출하면은 이상한 데로 끌려가 가지고 뭐 술집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식민지가 된 조선의 가난한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싶거나 흰밥을 먹고 싶어 조선인이나 일본인 업자의 게임에 빠져 위안소에 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이 지적한 바 있다. 중요한 건 위안부들의 심신에 상처를 남긴 이가 군인만이 아니라 그녀들을 직접 관리한 포주인이나 관리인이고 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이 영화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역사의 고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전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응? 아니 언제는 친일청산하자더니 이럴 땐 또 어떻게 친일파를 또 이렇게 보호해 줍니까? 굉장히 눈물나게 고마운 내로남불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사실은 이 뭐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을 데리고 가면은 제일 먼저 이 아가씨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게 그 데리고 간 포주들이 사실은 그렇죠. 망가뜨려 가지고 완전히 낙담을 시킨 다음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야 어차피 너 몸 버렸으니까 이거 시키는데 해.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뭐 야 옷 사야 되니까 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고리 대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뭐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영원히 그 과정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는 않죠. 많이 줄었는데 사실 옛날 때 우리나라가 여자를 사람으로 봤습니까? 옛날 때 물건 취급했다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나 이런 후진국 가면요. 그 딸들을 팔아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춘으로도 팔고 정부로도 팔고 예. 등등등등. 심지어 장기미배한테까지 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식민지를 당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 식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던 놈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그 김동인의 감자라는 네.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뭐 와이프를 팔았는가 딸을 팔았는가 뭐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식민지 시대 때 벌어진 굉장한 참상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감독은 굉장히 그 부분은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을 절대악으로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점을 낮게 준 거 아닙니까? 누가? 좌파 쪽 사람들. 야, 이게 참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역사 왜곡인 겁니다, 진짜.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왜 감독의 그 창작의 자유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고증이 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봐야죠. 물론 여기도 뭐 픽션이 많지만은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그는 이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비판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친일파 조선인을 그린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심 씨는 위안부 중개 민간업자 기생형 친일파들이 같은 동족 등쳐먹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매우 어설프게 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언제까지나 선과 악의 구도로만 식민지배를 바라볼 것인지 이것이 매우 애국적이고 바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군함도의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꼭 뭐 우파라서 괜히 싫다 이게 아니라 그 연예계 안에서도 그 부분은 좀 야 이거 비하기 심하다,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응이 어땠느냐?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다. 물론 일본은 그렇겠죠. 왜냐? 예. 일본은 솔직히 자신네들이 그 식민 지배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겠죠. 예. 왜 안 합니까? 다 하지.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숨기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죠. 물론 이거 일본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거라 봅니다. 근데 단 이게 뭐냐? 미국에서 우리가 그 뉴욕 그의 그 타임스퀘어에다가 그 군함도 포스터를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했죠. 여기 나오지만은 예. 산케이 신문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 타임즈 5개 전광판에 올린 군함도의 진실 광고 영상 속 사진이 조선인 징용자가 아닌 일본인 광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잘못 올렸어요. 일본인이.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군함도에는 조선인 노동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인 노동자도 있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 그냥 영화 한 편 이렇게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뭐 포스터도 이렇게 유혹에다 걸고 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는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았는데요. 이게 보시겠습니까? 일본에서 야 군함도는 창작 영화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에 영감받아 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영감을 받았다 했죠. 영감. 아니 근데 왜 이 민간 단체가 이 민간 기업이 영화를 만드는데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 정부도 이해관계가 있나 보죠. 어떤 이해관계인가 하면은 이제 뭐 결국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중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요.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가상의 일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더 극적인 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까 어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조선인이나 일본인 그 포주들이 위안부를 잡아서 이렇게 팔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거든요. 내용 저 뒤에 떠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사진처럼 포스터처럼 그거를 너무 극대화시키려다 보면요. 오발 사고가 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실 겁니다. 이게 고바야시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혐한 작가입니다. 만화책 써요. 전쟁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모르실 겁니다. 우리에서 금서예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미화하는 만화책입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도 이제 뭐 일본도 책을 안 보니까 이제 만화책으로 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본이 남경 학살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있었다고 생각하죠. 예. 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동경신문에 저 나중에 PPT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누가 더 일본도로 중국인을 목을 많이 잘랐나 대회도 했다고 당시 일본에서 버젓이 신문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건 누가 조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일본 우파 단체들이 남경 학살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일본 순사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죽어야 될 놈이 일본 순사가 돼서 다른 중국인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들을 일본 애들 꼼꼼하거든요. 아주 그냥 쥐새끼같이 다 찾아갖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예요. 이 사진들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공개했던 남경 학살 사진의 증거 해갖고 뭐였던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 사진들 보면 조작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경 학살을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려다가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우익단체는 이런 사진들을 근거로 봐라.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아주 봉잡은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뉴욕에다가 이 사진을 걸어대기 일본인 노동자를 했잖아요. 그죠. 일본 우익단체는 이건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왜? 한국인들이 고맙게도 미국에다가 자비를 들여서 광고를 쫙 했는데 그게 일본인 노동자다. 그럼 일본 우익단체 뭐라 그랬어요? 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 좌파 단체들이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1편에서 했듯이 왜 좌파는 입으로는 친일파를 비난하는데 행동을 보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일본의 국익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감싸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죽 써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취지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어떤 동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건데 이거 완전 망친 거 아닙니까? 남경 학살을 갖다가 일본 우익단체가 없었던 걸로 하고자 하는 그 전술에 똑같이 말려든 케이스예요. 참.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남경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좌파들이 엑스맨이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을 친일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120명 죽었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사진이 잘못됐던 거죠. 일본인 사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 이게 동경 11 신문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출간했던 신문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분명히 남경 학살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본이 지금 패전하고 나서 자기네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괜히 중국 애들 갖다가 옷 입혀놓고 연기하다가 딱 걸려버린 거거든요. 왜냐면 일본인 그 군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보면은 그 장개석 국민당 국민을 복장을 입고 자르는 그림이라고 막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짝퉁을 만들어도 희한하게 잘 티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의 그 문제점은 세세한 부분에서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상하게도 똑같은 수법을 한국 영화인 군함도에서 썼냐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거 중국인들이 자주 쓰던 수법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군함도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군함도 오프닝 크레딧 화제에서 투자자 아닌 창작자 명단을 넣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영화 시작할 때 누가 돈을 투자했다 물줄을 먼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디 창투 무슨 네, 광고자를 돈 줬으니까. 근데 이번 이 군함도 영화만큼은 그게 아니라 투자자가 창작자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먼저 올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뭔가 느낌이 노동자를 먼저 우대해주는, 그렇죠? 돈을 투자한 부르주아보다는 그러한 약간 좀 공산주의적 냄새가 납니다. 창작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봐서. 저는 아직 광고밖에 못 봤는데 이 보면은 이는 창작자와 돈을 댄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넣는 관행을 고쳐보겠다고 공연해온 유승환 감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사실 공동투자자들의 명단을 오프닝 크레딧에 올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한 관행이라는 것이 영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영화계에선 이런 관행을 두고 창작자보다 투자자들을 더 중시하는 행태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뭔가 정의롭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보기에는 마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민중들을 더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왜 투자자를 감출까요? 또 중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사진 실사는 수법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중국적인 느낌이 나는데 중국의 향기가 나는데 이 샹차이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보니까 샹차이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중국 텐센트 5,330억 지분 투자, CJ 이해난 게임 사업 가치 높여.
이게 뭐예요? 외국 투자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주가 올랐다 이 소리 하는 겁니까? 예, 그죠. 예. 예, 이게 그 경향미지 2014년 3월 27일 뉴스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텐센트 지분 투자 효과의 지분 가치가 꽁충. 그러니까요. 외국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CJ ENM의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4월 17일 제가 잘못 봤나요? 맞죠? 2014년 3월 27일 날 주식이 뛰고 2014년 4월 17일 약 20일 뒤에 CJ 창투 아까 그 중국에 투자했던 데입니다. 그게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나옵니다. 오. 흔적을 지워버리네. 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6일 관계업체에 따르면 CJ 창업투자는 사명을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로 변경했다. 지난달 임시 주식통회를 개최해 사명을 CJ 창업투자자에서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라고 해서 따로 놉니다. 예.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예.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아,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색깔 지우기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뭐 좀 더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자,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 2사입니다. 2015년 6월 24일 기사인데 뭘 했느냐? 그는 한국 영화 관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왠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한국 관객은 새로운 시도와 완성도 높은 영화 모두를 요구한다면서 인터스텔라나 비긴 어게인 같은 영화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큰 주목을 받으며 성공을 거둔 사례를 들었다. 한국 국민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칭찬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과 영어 공동 제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국 돈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CJ ENM이 돈을 중국 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텐센트한테. 예. 그리고 나서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분리가 됐는데 이 회사도 또 중국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회사를 분리해서 돈을 두 탕을 받네. 중국 자본을. 먹고 튀려는 건가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지금 얘기한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예. CJ ENM이라는 회사는요. 전부 군함도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아, 투자한 회사인데 하나의 회사를 둘로 쪼개갖고 각자 중국 자본의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예. 그건 더블로 받은 거 아닙니까? 더블로 받았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 벤처 캐피털인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문화 콘텐츠의 주력으로 투자하는 2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 한 거예요. 돈을 또 하는 거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 벤처. 벤처. 지금 뭡니까? 투자자 모집한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랬는데 200억 정도 규모로 하는데 100억 정도를 외부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았다 해요. 그럼 요 100억 원은 외부에서 온 돈이네. 예.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100억 원이라 했지만 외국 자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예. 예. 여기에서 향차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J ENM이요. 외인 지분율이 1위가 됩니다. 우리 연예계 쪽에서. 저기 YG나 SM보다도 높아요. 볼까요? 국내 외국인 코스닥 주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엔터 상장자는 CJ ENM으로 집계됐다. 11일 기준 CJ ENM의 코스닥 주식 외국인 지분율은 50.1%. 뻥 뛴 거예요, 갑자기. 예. 외국인 지분이 들어왔다라는 순간 갑자기 50%. 아, 50%를 장악하고 나서 갑자기 타임즈 와이즈 인터넷가 분리가 되고. 예. 또 얘도 또 분리돼서 또 중국 자본을 또 받았는데 왠지 100억 정도는 향차의 냄새가 나고. 아, 뭔가 중국 자본이 그 안에 50% 정도가 끼어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이번에 군함도로 만들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도 제작비 267억 원이래요. 근데 이 금액에 적어도 50% 정도는 중국인의 자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 앞에 그 물주들이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애들이 좀 작업을 했을 수가 있겠네요. 중국 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식의 그러한 영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보십시오. 군함도 제작비의 상당 부분은 배급을 맡은 CJ ENM이 투자했다. CJ ENM은 자기 자본은 물론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조성한 전문 펀드를 이용.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차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절반을 투자했는데 이 절반 투자한 돈도 이게 말을 복잡하게 쓰는데 결국 뭐예요? CJ 이해남이 회사 이름을 걸고 네. 투자자를 받아서 네. 돈을 줬다는 소리예요. 외부의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예. 아 그럼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건데 공교롭게 이 회사는 요 시기 1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식 비율이 50% 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럼 이게 그 50%가 넘어가 버리면 뭐 경영권이나 이런 게 다 중국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적 투자단은 무엇인가를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재무적 투자자 해갖고 여기 보면은 연기금 공제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FI라 쓴 이유가 뭐냐면 Financial Investor. 이게 재무적 투자자의 영어 단어를 줄여서 FI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로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앞에 기사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기 자본은 물론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라고 해서 공제회에 돈을 썼다고 하는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단독 투자보다는 여러 회사들과 공동 투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진 외국 자본이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 형식으로 해서 마치 1% 투자한 것처럼 하지만 오너가 하나인 경우에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지분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총산비의 40에서 70%에 해당 금액을 투자한다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영화에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 확률은 40에서 70%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이 사람들은 경영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수익을 먹는 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려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내용은 영향을 받겠죠. 예. 내용은 그 돈 쓰는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영 구조를 터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누가 사정할 이런 건 터치 안 하지만은 어떠한 식의 영화를 만들라는 거는 영향을 그럼 끼칠 수 있죠. 중국이 돈이 들어오면은 사실상 이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는 내용을 많이 쓰라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카카오 920억 투자 유치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게 왜 나오냐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군함도에 투자된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예. 근데 카카오톡을 투자한 기업도 텐센트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마하탕의 한류업체 대공습. 예. 텐센트가 아까 얘기했던 CJ ENM이라든가 와이즈, 타임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그와 동시에 카카오톡도 투자했습니다. 아니 그 텐센트 가는 그 업체는 한국의 게임 업체들도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죠. 원래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들어왔었어요. 예.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예. 그거를 장악했는데 그 장악을 하면서 점점점 들어와서 카카오톡까지 완전히 인수했죠.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 가면 마블서부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이런 게임들은 결국 그 중국의 텐센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임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군함도 제작에서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카카오톡 그 다음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음 카카오인데 그러면 다음 카카오가 그 어떻게 텐센트에 인수가 됐다는 건가요? 네. 카카오톡은 이미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겁니다. 야 그럼 우리 카카오톡 이렇게 내용 주고받고 하는 게 중국 애들이 보려고 마음먹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아까 화웨이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화웨이 기업 자체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예. 외화벌이 운동을 하는 국영기업이기 예. 때문에 텐센트는 과연 안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카카오톡은 더 무서운 게 아까 그 경우도 뭐 통신회사지만 이것도 통신 관련된 거예요. 그죠? IT. 그죠. 예. 카카오톡은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년 전인가 옛날 때 그 파파이스인가 그런 데서 그 카카오톡은 국정원들이 감시한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죠. 예.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중국 애들 아닙니까 이거? 왜냐면 중국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인수한 카카오톡은 안전한 겁니까? 그럼 안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이거 마음만 먹으면 사실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뭐 페북이나 뭐 구글이나 뭐 등등등 다 볼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편리함과 동시에 비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카카오톡을 쓰면은 중국 공안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볼 테고, 뭐 페이스북을 쓰면은 미국의 CIA가 다 쳐다볼 테고, 텔레그램을 보면 러시아의 KGB가 다 훔쳐보겠죠. 결국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해킹당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내가 볼 때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심해. 왜냐?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그죠, 예. 그런 그 샹차이의 냄새들이. 예. 근데 이게 카카오톡까지 들어왔고 여기 기사 보십시오. 카카오톡과 라인이 중국 차단 1년, 막힌 중국 뚫기 작전. 뭔지 굉장히 그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뻥이죠. 왜냐? 카카오톡이 중국에 인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힌 중국 뚫기 작전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중국에서 안 됩니다. 예. 그거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미국 거라서 그런 건가요? 미국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의 치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음모론입니다만은 그 중국 애들은 예. 페이스북이 CIA의 감시망 안에 있다라고 아. 해서 그거를 차단시킵니다. 즉 통신사 자체에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는 게 두려워서다라고 얘기해놓고 카카오톡을 또 중국이 인수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카카오톡이 한국 거였다면은 예. 국정원의 영향이 두려웠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카카오톡이 과연 중국을 뚫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뚫렸어요? 예. 이거는 인민해방군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꾸로 이제는 카카오톡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진 겁니다. 이게. 아니 여기 지금 카카오톡이 지금 뭐 은행도 하고 지금 뭐 택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까? 은행들 카톡 은행 전용 통장 카드 출시 예. 해가지고 카카오뱅크라는 게 만들어졌죠. 아. 자 여기 나오죠.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영업을 개시한다. 이제 외화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로 승부를 이게 아마 어제 기사일 거예요. 7월 30일.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영업 나흘째 80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돌풍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초반 돌풍은 시중은행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금리와 수수료 전략에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영업 전략이 오히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 카카오뱅크 등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라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예요? 은행만 들었고 이자가 싸납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은행의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이 망했죠. 망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국민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농협 같은 거 이런 우리나라의 은행들보다 더 값싼 이자로 유혹을 해가지고 예. 지금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의 대출이나 금융산업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근데- 한국의 금융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 지금 한국의 금융업이 사실은 일본한테 다 잠시 당한 거 아닙니까? 저축은행 뭐 이런. 등등. 이제는 중국 쪽으로 뺏길 수 있는 거죠. 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행이라는 게 은행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돈을 드리면은 그 예. 돈 갖고 뭐 하실 겁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겠죠. 그렇죠. 투자라고. 은행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급준비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급준비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보통 지급준비율이 10% 정도가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3%인가까지 낮춰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 정도의 돈을 은행에 남겨놓고 왜? 돈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예.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카카오뱅크 이거를 샀던 그 텐센츠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은행업을 시작해서 돈을 가지고 즉 한국인의 돈을 가지고 중국인의 프로파간다와 구미에 맞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한국인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에도 그런 프로파간다를 들어가죠. 집어넣을 수 있다. 게임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영화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드라마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왜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 우리나라 사극을 보십시오. 뭔지 또 향차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전통 복장이 아니고 뭐
한들 중국 복장 비슷하게 가옥 구조도 한옥 구조가 아니죠. 눈도 이렇게 막 개가 한쪽 눈 이렇게 가리질 않나. 이상한 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국 그 순정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게 제가 옛날 때는 단순히 중국에 팔아먹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물주 자체가 그냥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중국에 대파는 목적도 있죠. 왜? 우리가 한류가 불어가지고 한국이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거 중국에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는 콤이 부리고 예. 돈은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한류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 뭐 일부 정도만 그 연예인들한테 가고 대다수의 수익은 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80만 계좌가 열렸다고 하면 80만 명은 이 신상 정보가 중국이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는데 여기도 보면 나흘 만에 80만 계좌를 돌파했다는데요. 이거 쉬워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애들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카카오뱅크를. 그러면 잘 돼야겠죠. 예. 그러려면 계좌가 폭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가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몇몇 명이 와 있습니까? 뭐 한 100만 명은 와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카카오톡 중국에서 쓰거든요. 예. 그럼 그 애들이 만든 거를 우리는 통계를 잡을 때 이건 중국인, 이건 한국인 이게 구별하나요? 그냥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80만 계좌는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바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저거. 참. 네. 그 지난번에 그 박사님 그 대중이란 잡지 그때 뭐 이렇게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는가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일본 업체들이 이제 뭐 이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신상 기재하는 이런 업무들을 중국 중국으로 보냈죠. 업체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니까 네. 그 외주 준 이 신상 정보들이 전부 다 털려가지고 중국의 그런 정보 당국에 넘어갔다 그런 게 일본 잡지에 실렸던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신상 정보를 털어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를 옥죄게 즉 한국의 고유의 은행 그 금융 산업들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예. 우리 국민 기업을 무너뜨리는 행까를 하는 거죠. 이제. 아니 우리 정부도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중국이랑 친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중국과 혈맹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 이거 대통령이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로 실명인가요? 뭐 모르죠. 혈맹은 형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다 가족끼리의 일인데 뭐. 야 이거 이거 문제가 크죠.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런 신상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로 아주 예리하시네요. 자, 다음이 넘어갔죠. 예. 카카오톡이 넘어갔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옛날 때 뭐 경선할 때 뭐 인터넷으로 뭐 지지율 뭐 이렇게 누가 뽑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해킹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합법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이 정보를 통째로 사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이용해 갖고 그냥 다 해버리면 돼. 왜냐 서버가 넘어갔고 예. KT, SK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카카오톡 같이 해서 우리가 쓰는 많은 스마트폰에 그런 그 커뮤니티가 다 넘어갔고 예. 하면은 뭐 금방 되죠. 정보 입력 딱 들어오면은 예. 들어온 숫자 나간 숫자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컴퓨터 관리가 되니까 선택한 것만 바꿔버리면 되죠. 예. 그럼 얼마든지 지지율 조작도 가능해지는 거고. 야, 그럼 네. 한국 선거판도 뒤엎을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인기 없는 후보를 인기 있는 후보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음이나 이런 그 인터넷 그 포털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띄워줄 수도 있고. 보니까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 모바일 폰에 보면은 이 일면에 뭐 어떤 기사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천만 명이 보니까 이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이 기사를 안 좋은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뭐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하루 종일 걸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자꾸 새누리 입에 부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인터넷 잘 안 나왔습니다. 예. 나와도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그죠.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이쪽 애들은요 중국이랑 친해요. 여기까지밖에 제가 얘기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를 띄워주는 건 너무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자본들이 야금야금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철강을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한다
이러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 업체들을 제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옛날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작이란 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리는 식인데 이 지금 중국 애들이 하는 신종판 이 공작은요. 한국에서 사업을 벌여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자국 한국의 고유의 은행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은행이 잠식을 해서 다 무너뜨리고 이제 국민들의 돈까지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한국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 산업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결국 말로는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자신의 우리 국민들의 행동이 결국 매국 행위가 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박사님 혼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퍼뜨렸으니까 많이 알겠죠. 네. 아니 왜냐면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청기 누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중국의 그런 뭐 공안이나 이런 쪽에서 진짜 암살팀 보낼까봐 제일 걱정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의 중국어 회화 능력이 늘까봐 진짜 까먹었던 중국어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뭐 보죠 뭐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이번 군함도도 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군함도보다 더 큰 블록버스터급 한국 영화가 한국의 반일 홍보 영화가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왜? 한국인의 돈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지난번에 뭐 우리 명량 성공했으니까 한산대첩 이런 것도 또 뭐 나오겠죠. 예. 2탄, 3탄 나오겠죠. 예. 네, 예.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오겠죠. 그 이게 보니까는 지금 이게 예전에 그 이거는 이제 세월호를 아이고 잘 안 보이십니까?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풍선으로 이 세월호 모양 배도 띄우고 했던데 이거는 뭐 이거는 보니까 이 그래픽인지 실제로 띄운 건지 그래픽 같아 보니까 네, 이 보니까 패턴이 똑같이 군함도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렇게 세월호 가지고 선동하듯이 군함도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메커니즘이 연결된다고 느낄 연결되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보면은 좌파, 중국, 반일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세월호는 이제 정권 바꿨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예. 뭘 저걸 갖고 지금도 저렇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권 바꿨으니까. 그죠, 예. 저걸 왜 지금도 저렇게 저기 뭐야 그 프로파간다로 쓰고 있으며 왜 저기다 군함도를 갖다 붙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군함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가 왜 세월호와 같은 컨셉으로 가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는 그들 얘기하지만 이건 코민테른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느냐 요겁니다. 이제 군함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징용자들의 상도 만들어서 막 뿌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감출수록 더 들춰야 된다. 왠지 느낌에 이게 애국행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걸 애국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중국 애들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자, 요거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왕십리가 써있죠. 여러분 왕십리에 소녀상 있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나 처음 봤습니다. 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소녀상을 아무데 다 세워요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거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부산입니다. 아. 부산에도 세웠어요. 이거는 독도에 지금 세우려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를 부추기는 거지 절대 이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녀상은 위안부랑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함도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군함도도 중국 자본이 지원을 했고 예. 소녀상 건립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다 중국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동 행동해갖고 대학생들이 여기 또 개입해가지고 또 애국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이건 이용당한다예요. 예. 혹시 그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애니메이션? 예, 압니다. 뮬란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중국인 아닙니다. 그럼요. 한족이 아니라 유연족 여자예요. 그래서 옛날 때 흉노한테 당했던 유연족의 그 부족이 나중에 거기에 앙심을 품고 한족에게 붙어가지고 한족에게 말 타는 법이나 이런 기마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물찌를 때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게 뮬란이에요.
지금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 뮬란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게 부역자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어딜 것 같습니까? 이 미국인 같은 사람 서양인들이 서 있죠 이렇게. 예예예. 애틀란타입니다. 뒤에 써 있죠. 미국에도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이게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는 예.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지금 한일 군사 동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강화시키면서 아베한테 협상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 한 번만 더 사과해. 공식적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한일 군사 동맹 강력하게 맺게끔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를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일본 내에서 혐한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격하게 싸우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나 좌파나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외 정세의 회고 및 전망. 그래서 일본의 공안조사청, 예.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해놨는데 뭐냐? 한편 중국의 일부 민간단체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의 민간단체와 연대해서 2015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보였다. 2015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미 당시 재미 한국계, 중국계 단체가 연대해서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항의 대보를 실시했다예요. 8월 달에는 호주에서 한국계와 중국계 단체가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에서 위안부상 설치 결정안의 가결을 위한 운동을 조직했다. 하지만 부결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재미 한국계 및 중국계 단체가 연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위안부 및 그다음 소녀상 설치 관련 결의안의 지지 운동을 조직해서 가결이 됐대요. 야 이걸 보면요 미국도요 한국하고 일본 이간질하는데 장난칩니다. 우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월에 한국 및 중국 민간 단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앙 합작의 위안부상을 설치했다. 나오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 단체 간의 연대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 지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자국 연구자, 중국인 연구자예요. 예. 2차 대전. 예. 민간 단체들에 대해 학술 연구나 교류 자금의 제공, 돈 준다는 소리예요. 해외 이동 승인, 출국할 때 비자 내준다는 소리입니다. 예. 쉽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지원을 확대를 통해 현재 중앙 민간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확대나 해외 거주자들 간의 연대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고 있다. 돈 주고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한중 합작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인 위안부와 한국인 소녀상 위안부죠. 이거를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샹하이에도 이걸 만들었었고 한국에도. 예.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위안부 문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번 군함도에서도 위안부가 나오죠. 그 끝날 때 보면 촛불 막 나오죠. 예. 왠지 촛불 집회 이걸 연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초에 있었겠지만 그 군함도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물론 픽션이라고 하지만은 좀 적당히 해야죠. 예. 그리고 왜 일본인 노동자도 있었는데 왜 일본 노동자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왜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중국 애들이 한국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예. 한국 국민의 돈을 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한국의 좌와 우, 좌파 우파가 분열돼서 싸우게 하는 돈을 한국인에게서 걷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좌파 우파가 정치 이념에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본 문제만 나오면요. 좌파 우파가 다 단결합니다. 그렇죠? 예. 좌파 우파가 다 일본 싫어하잖아요. 예, 그죠. 바로 중국인들이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미국과 영국이 지금 좌우에서 지금 이 동과 서에서 서로 지금 포위를 하니까 그 하나의 가장 약한 축인 한국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뚫고 나오면서 일본하고 또 이렇게 대결을 시키는 나는 그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중 공작에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놀아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개돼지를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3S죠. 스포츠, 섹스, 예. 스크린. 아 스크린. 예. 스크린 산업 아닙니까? 그죠? 예. 스크린 산업을 장악했잖아요.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면서 중국인이 한국인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면서 그 한국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중국에다 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고서
저에게 악플을 달랬던 좌파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허황된 소리인지를. 그 자신들이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지금 친중 매국노의 전위부대가 지금 돼서 지금 물론 소수의 엘리트 지배층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아닐 거라 봅니다. 일반 좌파 사람들은 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용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면 거기서 뭐 떡고물이 떨어집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내 돈 퍼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금융원 문 닫으면은 여러분 은행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줄어들죠. 예. 그리고 은행이 뭐 하는 겁니까? 기업들 대출해 주죠. 사업자금. 그죠. 예. 중국은행이 돈을 장악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뻔뜨기는 아이디어에서 야 내가 이런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거 좀 제품만으로 팔아먹겠다. 근데 중국 애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제품을 위협해. 대출하지 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사업 제안서 쓱 보고 야 괜찮네 빼가지고 카피 해가지고 중국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면은 사업 투자 자금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과 합자해라. 아니 중국에 공장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산업이 망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개혁을 할 때 보면은 이 화교 자본이 대한민국 이 경제를 전체를 이거 먹어버리니까 아니 화폐를 그냥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저기 못 바꾸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이 화교들의 자본을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집을 화교들이 많이 하니까 중국집에서 밥을 못 팔게 하고 짜장면 값을 뭐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압을세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게 자본 이렇게 뭐 재산이 뺏기게 되게 많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중국에서 그걸 뺏었는데 왜 지금 이 정권은 왜 자꾸 중국에게 우리 걸 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늑대 경제학입니다. 늑대 경제가 뭡니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 뭐죠? 교과서처럼 경제 활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중국 애들이 하는 게 전형적인 늑대 경제학이에요. 아까 그 웨이보 아까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웨이보 회장이 얘기하는 게 늑대입니다. 아 그 사람 진짜 한국인이었으면 저랑 진짜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게 북방민족에게 기술을 배워갖고 그거를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늑대식 경영을 강조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웨이보 회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이거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본의 아니게 지금 친중 혹은 매국 행위를 하시는 좌파 여러분들 사업하시느라 그냥 가지십시오. 그냥 가지십시오. 아니 그 저 중국 공산당한테 야 우리 중국 자금이 이렇게 지금 해외로 유출됐다고 신고하면은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지세요 그냥. 명의도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냥 먹고 튀우면 되겠네 왜? 먹튀하세요 그냥. 먹튀하면 어디다 호소할 겁니까? 예? 좀 우리도 그런 식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식의 악의적인 투자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다 그래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왜 그러느냐? 헐리우드도 중국 자본이 많이 잠식한 거 아시죠?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저 옛날 때 많이 봤어요.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인디펜던스 데이 2가 나온 건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중국 자본 왕창 들어간 영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중국산 막 싸구려 음식 나오고 간접 광고 막 들어가고 막 중국 여자를 엄청난 아름다운 미인으로 묘사하면서 백인 남자가 홀려갖고 헬렐레 거리는 막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 트랜스포머 4탄인가 그거 보면 뭐 거의 뭐 중국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더만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냐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쪽박이 났어요. 미국 애들은요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뭐 문맹률 따질 때 뭐 미국 애들이 뭐 40%가 60%라면서요. 그런데도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중국도 왕창 끌어들여갖고 투자 받아서 그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월급 왕창 줬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도 돈 다 먹고 흥행 실패. 이런 짓을 잘해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돈 투자하다가 에이씨 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돈만 넣었다면 그 영화는 다 흥행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잠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 자본을 이렇게 미국 영화계를 장악해갖고 미국 영화계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화를 중국 프로파간다를 실으면 영화를 팔아먹고 싶은데 이 미국 애들이 머리는 무식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정말 영리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 보면은 머리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정말 멍청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 펼쳐놓은 이 한류의 네트워크를
중국인들이 공짜로 타가지고 숟가락 얹어갖고 좀 돈을 먹으려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편승해서 도와줍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은행까지도 이제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돈을 번다고 그 짓을 합니까? 그 DJ 노무현 정권 때 경상도에 있었던 자동차나 기계나 뭐 이런 화학 이런 주력 산업군들이 이제 이 중국에 많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공장들이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지금 원전이 이렇게 뭐 없어지고 하면은 전기세가 높아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돈을 벌고 네. 또 금융이나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 이런 걸로 또 돈을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뺏기고 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영화 산업이나 이런 이런 창작 부분이라는데 이것까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도 내주고. 예. 그러니까 참 이 좌파 사람들 보면요 정말 중국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것 같은 화수분이 화수분. 예. 이러니 그 왕이 같은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완전히 맘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낮은 주제에. 맘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는 네? 이 월급을 주는 사장이 뭐 마치 부하 직원이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툭툭 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에요. 왜 우리는 퍼주면서 호구 취급을 당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예? 아니 이런 거 노조나 정규조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제국주의식 그 사업 아닙니까? 예. 우린 거기에 착취당하는 거고. 그러면 내일서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의 게임 산업을 중국이 막 가져가더만 이게 뭘 만드냐 사이버전을 하는 그렇죠. 시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뭐 총 쏘는 시뮬레이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군이 그런 걸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드론에다가 합작을 시키려는 거죠. 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이 여차하면 한국 이쪽 다 뚫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국 기업이 한국 투자는 결코 순수한 민간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 이러한 중국의 거대 기업은요 전부 중국 인민해방군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네. 그 박사님 그럼 혹시 그러면 요 뒤에 또 뭐가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아, 끝났습니다. 그럼 혹시 그 중국의 자본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까? 있죠. 걔들은 어떤 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먹고 튀려고 합니다. 먹튀 하려고 먹튀. 아 어차피 뭐 안 갚을 거니까 네. 왕창 받아가지고 냠냠냠 우리 경제 발전시키고 먹은 다음에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형님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는 제품 안 똑똑하다 했잖아요. 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 회생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일부러 돈을 안 갚을 거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파산 신청해버립니다. 그냥. 예. 왜? 좌파 정권 들었으면 그거 다 면제해 주니까. 지금 또 해주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뭐 80만 명 해주겠다 그러고. 그거 알고 일부러 부실 대출해요. 예. 일부러 하는 어. 겁니다. 왜? 안 갚을 거 작정하고. 근데 왜 그 마인드가 중국한테는 안 갈까요? 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살 깎아 먹을 때는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도는데 왜 중국 돈을 그렇게 먹을 생각은 안 할까요? 왜 이러느냐? 몽골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몽골은요.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20%에 30%가 지금 수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70%의 비중을 포기하고 중국 30%를 위해서 벌벌 끌고 있어요. 근데 몽골은 90%입니다. 예. 무역 의존도가. 그런데 몽골은 맨날 중국이랑 무역하면 적자예요. 예. 석탄 팔아서 모든 걸 다 갖고 오니까 항상 적자가 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면 몽골은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에다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 말이 돈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예,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갚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 다음 년도에 또 돈 달라 그래요. 계속 삥 뜯어 먹어요. 근데 요즘 중국이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막 승질을 낸 거예요. 빌린 돈부터 갚아라. 예. 아니면 이자라도 제대로 내던가.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달라이라마가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모자 쓰고 이게 뿌 하고 부르는데 그죠, 예. 티베트 불교에 그런 의식을 하면서 막 들어왔고 막 애들이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취급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를 중국이 무지장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오면은 항상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왜 협상 테이블로 끄는 거예요. 예. 이 몽골 정부 가는 거 보면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진짜. 아. 완전 배짱 장사예요. 싫으면 관둬요. 이거 어떻게? 돈 또 준다고요. 예. 다음부터는 달라이라마 부르지 마라. 예. 그리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돈이 떨어지면 돈 내놔 그런다고요. 돈 또 안 줘? 예. 그건 또 달라이라마 또 와요. 그 우리도 달래라만 부르면 그래서 안 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저번에 거기 가서도 강의할 때도 예.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분야하고 시끄러지게 3월인가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러면 4월달 중순에 초파일 있으니까 달라이라마 한번 부르자. 예. 어?
달라이라마 불러가지고 거창하게 불교 행사 한번 하자. 예. 그러면은 완전히 중국이 아니라 울그락불그락 할 거다. 예.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자. 음. 예? 이거 좀 써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지금 뭐 모바일 디램 뭐 80% 이상 갖고 있는데 네. 이런 반도체 가지고도 한번 흔들어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디램 공장을 중국에 짓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짓겠다고. 참 가슴이 아픈. 아니 그러니까 이 좌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끊임없는 중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짜. 아낌없이 주고 뭐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뉴스타운 TV를 그 시청하시는 그 애청자 여러분 너무 그냥 막 주면 나중에 다 주고 뺨 맞는 수가 생깁니다. 이제 몸 주고 마음 주고 이제 다 뺏기고 나중에 버림받아갖고 슬프게 우는 비련의 그 뭐지 푸틴이 오페라의 그 나비 부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야 지금까지 우리 앞전에도 1시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 식민지를 구축하는지를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도 또 1시간 동안 경제 식민지를 어떻게 중국이 이제 구축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야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저 가슴이 막히고 지금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 아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 늑대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자본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냥 먹고 먹고 튀면 되네? 하면 되는데 먹고 사요나라 저기 짤짤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처럼 미국 애들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스 데이 예. 2가 흥행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돈 왕창 빼먹고 끝났어요. 예. 자꾸 반복되니까 중국 애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거 하지 말자예요. 예. 해봐야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두려워한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중국 돈 들어왔다는 거지? 오케이. 이제 그 다음은 더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됩니다. 예. 비트코인 가지세요. 정말 좋은 오늘 해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2시간 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이거 포도주스 더 마셔야 돼. 포도당이 떨어졌어요, 지금. 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